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아래 만약 누군가 수십 명의 가짜 이름을 빌려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투기공화국이라 불렸습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을 기점으로 시작된 부동산 열풍은 국민의 영혼에 불로소득이라는 강렬한 욕망을 심어 놓았습니다. 땅값은 자고 나면 올라 있었고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집을 사겠다는 꿈은 이미 그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환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거래가 어두운 장막 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기묘한 관행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친척, 지인, 심지어 전혀 모르는 타인의 이름 뒤에 숨어 수천 평의 토지를 소유해도 국가나 사회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검은 돈을 세탁하는 거대한 세탁기였고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금고였습니다. 1993년 8월 12일 저녁 7시 45분 전 국민의 시선이 텔레비전 앞으로 쏠렸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 발표.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든 거대한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더 거대한 파도를 불러오기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지하경제에 숨어있던 검은 돈들이 갈 곳을 잃고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은신처는 바로 땅이었습니다. 금융거래가 투명해질수록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풍선 효과가 극심해졌습니다. 정부는 곧 깨달았습니다. 금융의 투명성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구조를 완전히 해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의 흐름을 막아도 그 돈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속에 박혀버린다면 개혁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정부가 꺼내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기득권의 논리를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그 등기는 무효로 한다. 만약 유예 기간 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돌려놓지 않는다면 국가가 더 이상 당신의 소유권을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간주하여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을 바꿔 그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실제 주인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없게 만든 점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땅을 가지고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게 된 자산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동업자 사이가 갈라지고 가족 간의 소송이 벌어지는 등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금융실명제의 충격이 워낙 컸기에 부동산 실명제는 그보다 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된 파괴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왜일까요? 부동산은 대한민국 부의 정점이자 결코 숨길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8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은 금융자산보다 훨씬 강력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땅은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권력과 계급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금의 측면에서도 파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동안 교묘하게 피해왔던 수십 년치의 세금 폭탄이 실소유주를 향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1995년 1월 8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날아든 정부의 발표, 그것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 선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서막이었습니다. 전국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 1년의 유예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유예 기간 안에 실명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도 실제 주인이 법적으로 이를 되찾아올 방법이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줬던 친척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명의를 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요구하는
명의 신탁 분쟁이 전국 법원을 뒤덮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간관계가 땅이라는 물질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대한민국은 비로소 이름값을 제대로 매기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세수, 즉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락되었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실소유주의 주머니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특히 상속과 증여의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막대한 자산이 대물림되던 편법의 사다리는 부동산 실명제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의 편법 대물림이 차단되면서 대한민국은 비로소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완벽한 그물망이 되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그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끈질겼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나 지인의 명의를 빌렸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추적이 어려운 가족이나 친인척의 이름 뒤로 숨어드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자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투명 망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유령 회사나 종이뿐인 법인을 세워 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은 실명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단체나 종중 땅에 대한 예외 규정 역시 투기 세력에게는 매력적인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법이 모든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그 예외의 틈바구니로 거대한 자본들이 줄지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이제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투명함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걸고 벌였던 거대한 전쟁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실명제는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비로소 성숙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투명한 소유 구조는 곧 정당한 과세로 이어졌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종합부동산세나 공시지가 현실화와 같은 현대적 부동산 정책들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명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만능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이름은 투명해졌지만 그 이름들이 가진 부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실명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투명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실명제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행정적인 혁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국가적 의지였습니다. 불로소득이 성실한 노동을 비웃지 못하게 하고 부가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되고 대물림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름은 투명해졌지만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과거의 개혁이 소유의 투명성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 소유가 모두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정의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사의 가장 뜨거웠던 장면, 부동산 실명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보하며 투명함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